YTN 라디오 이동현 뉴스 정보선부 4부 시작합니다. 매주 화요일 스튜디오를 법정으로 순간 이동시켜주는 두 분, 박지훈 변호사, 김윤우 변호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추미애 장관 아들 이야기부터 해보죠. 추미애 장관 아들의 군투캐 의혹, 지금 뭐 모든 언론에서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가장 쟁점인 휴가 특혜 의혹부터 정리해 볼까요? 네. 일단은 21개월 육군 카투사에서 그 선모 씨가 복무를 했습니다. 예. 그 중에 58일간 휴가를 갔는데 19일이 병가입니다. 이 병가가 2017년 6월 달에 1차, 2차에 걸쳐서 병가를 사용했고 병가 마무리될 무렵에 3, 4일간 자신의 휴가를 사용했고 이게 정상적 절차가 아닌 특혜적 상황이다라고 또 일부에서는 이 군무이탈이다. 군무이탈죄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규정에는 병가를 30일까지 쓸 수 있게 돼 있죠. 그렇죠. 우리 군인의 기본 지위에 관한 법률이라고 있습니다. 그 이제 군인의 의료 접근권 또 군인의 진료들 받을 권리가 상당히 중요한데 병사 같은 경우는 쉽게 자기가 아프다고 말을 못하니까 이 법 규정에 그걸 둔 거예요. 병가를 자신의 권리, 권한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고 그게 30일입니다. 30일 사용할 수 있는데 19일 정도 지금 썼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이제 뭐 쓴 거에 대해서 병이 없는 데서 쓰면 이제 이게 문제겠죠. 그건 문제겠죠. 병이 있다 그러면 뭐 그건 문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뭐 진단서하고 의사소견서가 아직 검찰에 갔으니까요. 그럼 규정에는 병가가 30일까지 돼 있고 지금 추미애 장관 아들 같은 경우에는 19일을 썼고 한 번 더 10일을 쓰려고 했는데 부대에서 안 된다 그래서 자신의 개인 그렇죠. 휴가를 썼지 않습니까? 2박 3일. 연가를 썼죠. 그런데 지금 이걸로 봐서는 규정에는 문제가 없다. 다만 야당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휴가가 끝나고 복귀한 뒤에 다시 나가야 되는데 그 휴가 쓰고 나서 바로 자기 자신의 휴가를 이어서 쓴 거는 문제 아니냐 이런 거죠. 그거는 이제 옛날 기준일 수 있어요. 제가 이제 뭐 법무관을 오래 하면서 인권과 군대 10년 있었죠. 예. 더 잘하시겠네요. 소령으로 제가 전역을 했는데 뭐 이런 규정도 제가 만들기도 하고요. 국방부 인권과에 있으면서. 근데 사실은 중요한 게 절차도 뭐 꼭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명령입니다. 승인. 지휘권자의 명령 승인이 없는데 이런 행동을 했다. 군무이탈 맞아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만약 승인이 떨어졌다면 그럼 지휘권자가 뭐 잘못한 거예요. 행정 처리를. 예. 병사한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겁니다. 예. 근데 지금 다 혼용이 돼 있어요. 병가 예. 사용도 뭔가 잘못된 것처럼 얘기하고 또 휴가 일수도 지금 너무 많은 것처럼 얘기하고 있고 근데 팩트를 가리자면 병가는 당연히 쓸 수 있는 거고 아프다면요. 안 아프면 못 쓰겠지만 그리고 연가도 이 규정상 어떻게 돼 있냐면 부대 운영에 지장이 없는 한 본인이 원하는 일수해 줍니다. 특히 이 서 씨 같은 경우는 카투사예요. 카투사니까. 카투사는 더 그 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다고 보면 규정상으로는 3분의 1 인력이 나가지 않는 이상은 휴가를 주기 때문에 그게 대면 방식이든 서면 방식이든 문제없다. 메일이든 뭐 상관이 그럼 없습니다. 이렇게 여쭤보죠. 그 보수 언론에서는 일반 병사였다면 그렇게 해줬겠느냐 부대에서. 해주죠. 해줍니까? 아프다는데요. 예. 아프고 못 가겠다는데 뭐 그런 상황이 있다면 같은 해주죠. 증상으로 수술 받은 분 중에 우리가 유명한 분이 이상화 선수가 같은 증상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이상화 선수가 이 수술을 받았을 때 걷는 게 신기할 정도라고 그렇게 보도가 됐었다고 하거든요. 이 정도 아픈데 그걸 아픈데도 불구하고 일단 군대에 와서 의료진의 도움을 받지 말고 혼자서 알아서 있어라. 이런 주장은 사실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요. 좀 군대를 잘 모르시는 분이나 안 갔다 오신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실지 몰라도 군대에 가셨던 분들은 그렇게 말씀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군대가 많이 이거 인권 예. 병영이 되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습니다. 2005년부터 국방부 인권과가 신설되면서 인권 관련된 규정들을 만들고 저도 뭐 그런 일들을 했었고요. 그래서 군인의 어떤 권리, 특히 병가라든지 연가라든지 정말 예전하고 다르게 보장을 해주도록 돼 있고 그게 예컨대 병가 사유가 없는데 했거나 아니면 연가 명령을 받지 않고 갔다면 문제가 되지만 그 다른 부분이라면 사실은 문제될 게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국 전 장관 때랑 비슷하게 이어지는 것 같은데 조국 전 장관 때는 어쨌든 뭐 대학생들도 이게 공평하지 않다, 정의롭지 않다, 뭐 데모도 하고 있었습니다만 지금 이 추 장관의 아들 병역 또 연가 병가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안 나서는 것은
대한민국 남성이 거의 다 군대를 갔다 왔지 않습니까? 갔다 왔다 보니까 그거 다 그런 거 있었는데 우리도 뭐 이런 것 같아요. 요즘은 우리 다들 군대 다녀오신 분들 알겠지만 채팅방도 만들어져 있어요. 가족들 방. 휴대폰도 갖고 가죠. 갖고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예. 옛날 80년대 군대가 아니거든요. 알겠습니다. 90년대. 또 하나 SBS를 비롯해서 휴가 미복귀 관련해서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녹취록을 공개했는데 보좌관 녹취록 공개 이렇게 해서 저는 처음에 이 추미애 의원의 보좌관하고 그렇게 됐죠. 담당자하고의 녹취록이 공개가 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신원식 의원의 보좌관하고 녹취록이 공개됐더라고요. 그럼 제목을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그렇게 했으면 보좌관이란 말 빼고 빼야죠. 예, 그쪽 분들이 이렇게 얘기한다. A대위나 비중력 녹취록 이렇게만 하는 게 맞겠죠. 보좌관 내 추미애 장관 보좌관 당시 의원 보좌관과 의 녹취록인 것처럼 그렇게 제목을 달아가지고 좀 현혹시키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여기에서 제가 주목한 부분은 그 신원식 의원 보좌관과 그 담당 휴가 명령권자였던 비중령의 녹취록 중에서 비중령이 명령은 있는데 명령지가 없다라고 하면서 휴가 명령을 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뭐 군무 이탈 이런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 없어져 버렸어요. 예, 라는 건 여기 녹취록에 분명한데도 자꾸 거기 주변적인 문제. 군대를 안 갔다 온 분은 잘 몰라서 이제 이런 주장하시는 분 제가 얘기를 드리면 명령하고 명령지가 어떻게 차이나? 명령지는 그 명령의 근거 서류일 뿐입니다. 사실은 정말 중요한 건요. 신고라고 하잖아요. 우리 여기 다 군대 다녀왔었죠. 충성 사단장님한테 보고하고 그때 끝나는 거예요. 예. 구두로도 명령이 가능하고 구두로 신고도 가능한 거예요. 그것을 근거로 하는 게 명령지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비중령 본인이 지금 명령권자예요. 본인이 했다 그러잖아요. 예. 본인이 했다 그러면 그건 더 이상 매기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군무이탈 관련된 거는. 명령을 본인이 내렸는데 명령 근거 서류가 없다고 이렇게 본인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재량권이 그러면 지휘관한테 있는 거예요. 지휘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휴가가 만약 이래 되면 좀 문제 포상이나 특별휴가다. 그렇다가 그것도 지휘관의 권한 내거든요. 예. 그거라면 특혜의 소지를 우리가 어디 일론에서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것도 아니고요. 자신이 쓸 수 있는 연가를 중에 일부를 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전화로 뭐 했든 어쨌든 저쨌든 간에 지휘관이 명령이나 승인을 한 이상 이게 군무이탈죄가 될 여지는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국방부 장관도 그렇고 당시에 또 추미애 아들 휴가를 승인한 당시 부대장도 부당한 조치는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는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 언론이 계속 쓰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저는 조국 전 장관 때랑 뭐 유사한 것 같아요. 우리 국민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교육하고 뭐 병역 부분이고 또 싫어하는 게 자녀들 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빠 엄마만 바뀐 것 같고 그대로 이제 공격을 하는데 첫 번째 이제 이 조국 전 장관 좀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 많은 수가 뭐 무혐의 내지 무죄가 되는 경우가 지금 많아 보입니다. 재판 진행 중이지만 그런 경험들을 국민들이 좀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렇게 반응을 좀 덜하는 게 아닌가. 뭐 그럼에도 계속적으로 의혹 제기를 하고 있고요. 군에 저같이 이제 올해 우리 김윤우 변호사도 뭐 군 복무관을 근무했지만 올해 근무했던 입장에서 보면 법적인 부분만을 봤을 때는 뭐 문제될 게 사실 없어 보입니다. 예. 사실 이 굴지의 언론 종사자들이 이런 제목을 쓰는 것들이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런 아까 녹취록에 그런 대목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지연 말단적인 부분 좀 자극적으로 이렇게 보도하는 것도 그런데 뭐 이거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 최근에는 이런 보도도 있더라고요. 영어로 빌보드 1위, 국내 팬 홀대 하나, 갈등 깊어지는 케이팝. 갈등을 너무 많이 찾는 것 같아요. 선정적인 부분은. 네, 좀 너무 이렇게 좀 보도가 자극 위주로 가는 것 같은데 사실 내용을 하나하나 꼬집어 보면 별 내용이 없습니다. 중요도가 떨어지는 내용들이거든요. 이게 너무 선정적인 것 같습니다. 네. 예. 근데 지금 야당 내에서는 부대 복귀 후에 휴가를 연장해서 받는 게 규정이고 만일 휴가 상태에서 추가 청원을 하려면 요양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지금 추미애 장관 측에서는 그거는 육군본부 규정이고 카투사에는 그런 규정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요. 육군 본부에 내규가 있긴 해요. 근데 그 규정도 저는 이게 딱 떨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이게 뭐 일단 주장상으로는 야당 주장은 11일 초과 청원 휴가를 요구할 때는
군 병원에 입원을 의뢰한 다음에 그 서류를 내라고 하는 그 규정을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이 경우는 지금 자신의 연가를 쓰는 거거든요. 예. 이거하고 저는 다르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추미애 장관 측은 이제 미군 규정이 적용돼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카투사예요. 한국 증원군 카투사기 때문에. 근데 제가 조금 확인해 보니까 인사 관련된 거는 우리 육군 규정이 적용되고 복무 관련된 거는 카투사 규정이 적용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아주 세부 생활들 뭐 일가 생활이라든지 휴가라든지 이런 거는 적용되기 때문에 뭐 미육군 규정이 휴가나 일과 관련돼서는 적용될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맞을 것 같고요. 일단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휴가 나가기 전에 군 병원에 들어가서 추가 수술이 필요하고 30일 이상의 휴가가 필요하다는 소견서를 받아서 1차 휴가를 나갔던 거거든요. 그래서 청원 휴가를 11일 초과해서 요구할 때 군병원 입원 의뢰라 이런 규정이 있다 육군본부에. 그 규정에도 위배된다고 보기가 어려운 게 처음 휴가 나가기 전에 군병원에 입원해서 얼만큼 수술 후에 얼만큼 휴가가 필요한지 그거는 이미 뭐 군병원에서 진단을 받아서 나갔었고요. 그다음에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우리가 파견 직원들 생각해보면요. 파견한 회사가 있고 파견 받아서 실제 일하는 회사가 있다면 그 휴가를 가는데 실제 일하는 회사에서 저 언제 집안일이 있어서 못 나옵니다 얘기를 하지 거기다 얘기 안 하고 파견한 회사, 인력회사에만 가가지고 휴가 처리하는 그런 경우는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연한 법 해석이 아닌가 지금 예. 박지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게 그렇게 예.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의료 기록은 5년간 보관해야 된다. 그런데 추장관 아들은 기록이 없다. 이 카투사는 보관 기간이 1년이라고. 1년이다. 그럼 이런 거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기자들이 조금만 서치해보면 다 할 텐데요. 그렇죠. 이게 근데 이거 안 쓰고 있나요, 미군 그러면? 규정이랑 미육군 규정이랑 우리 육군 규정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1년 보관 기간이기 때문에 없어도 되는 거예요. 1년 후에는 다 세절이나 없애버리는 거기 때문에 예. 이거는 조금만 확인해 보면 되는데 아직까지 논란이 되고 그 언론 문제 얘기했으니까 이거 오늘자 조선일보입니다. 제목이 흑수저 일병은 복귀 17분 늦었다고 감옥 갔다. 그래서 휴가 복귀 17분 늦었다고 감옥을 간 사람이 있다 그래서 저도 군생활 해봤습니다만 한 번도 이런 경우 보지 못했거든요. 그렇게 가혹하게 하는 예, 군 검사를 몇 년 했는데요. 이렇게 안 하거든요. 그래서 예. 기사를 자세히 봤더니 네. 그 17분 늦었다고 감옥 간 이 병사가 그 전에도 근무 이탈해 집행유예 기간에 있다가 그러면 다시 근무 이탈했기 때문에 이런 게 있었는데. 재탈이라 그럽니다. 재탈. 예. 네. 저희는. 그래서 영창을 간 건데 이거를 제목을 이렇게 뽑으면서 추미애 장관 아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이게 너무 글쎄요, 이거 선동적입니다. 예. 선동적인 기사인 것 같아요. 좀 문제가 있는 기사처럼 보이고요. 또 하나 특혜 의혹이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살펴봅시다. 평창 동계올림픽 통역관으로 선발을 해달라는 청탁이 군에 들어왔다. 이건 어떻습니까? 이것도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녹취록을 또 공개를 했다고 하는데 일단 예비역 대령 A 씨가 아들 서 씨 그게 동계올림픽 통역관으로 갔느냐라는 질문에 안 갔다 그걸 보내라는 청탁이 어디에서 많이 오고 부하들한테도 하고 그랬는데 선발 방식을 제비뽑기로 바꿨다 이런 식으로 답변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얘기했고 오늘 송영모 전 장관도 뭐 청탁이 있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내용을 잘 읽어보면 사실은 문의가 있었던 걸 지금 청탁이라고 지금 자꾸들 프레임을 청탁이라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쓰시는 것 같은데 결국 그게 청탁이었다면은 이렇게 제비뽑기 해가지고 그냥 제비뽑기해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또 이게 재미있는 게 계속 지금 법을 위반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부정청탁 금지법 이제 김영란법이죠. 거기 보면은 부대 배속, 보직 부여 등 병역 관련 업무에 관해서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해달라 이런 청탁을 금지한다는 거지 법령 위반이 아니라 그 안에서 어떻게 가는지 문의를 했다. 이 정도 가지고는 저희가 부정청탁이라고 김영란법에도 그렇게 정해져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법령을 위반해서 처리해달라는 내용은 없고 그걸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알아봐줬다. 이 정도 내용인 것 같고 자기가 직접 받은 건 없고 부하들한테 하는 게 있었다라는 정도
였던 걸로 봐서 지금 청탁 단어를 쓰지만 이게 단순 문의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뉘앙스들을 읽어봤을 때는. 우리는 법적인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직권남용이나 강요죄 성립을 또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직권 자체가 또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부탁하는 사람이 이 청탁이든 부탁이든 문의든 없고. 강요를 하려고 하면 협박이 있어야 돼요. 꼭 보내줘라 이러면서 막 뭐 어떻게 위협을 가하듯이 그런 게 아니라면 이 범죄의 여지는 사실 좀 없어 보입니다. 이게 맞다고 하더라도. 게다가 국회 연락단에서 많이 왔다는 국회 연락단은 한 적이 없다고 네. 이미 밝혔고요. 또 이 A대령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본인이 들은 것처럼 얘기했는데 지금 보니까는 전해 들은 부하들이 그렇게 얘기했다더라. 전해 들었다고 얘기를 했고 또 하나 청탁을 많이 해서 뭐 그 추장관 아들 할머니하고 아버지를 모아놓고 청탁하지 말라고 했다고 했는데 심각한 좀 오보는 아니지만요. 이 자극성 보도입니다. 근데 지금 추장관 쪽 이야기 들어보면 강당에서 전체적으로 청탁하면 안 된다고 교육했다는 이게 거잖아요. 저도 아침에 근데 지금 들으면은 딱 두 사람 불러가지고 훈계한 것처럼 보이는 거 저도 아니겠어요? 아침에 그 변호사 해명이 나오기 전에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아는 군 상식에는 부대 지휘관이 할머니 부르고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의정부에서 용산 부대 배치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제가 알기로 불가능해요. 제비뽑기로 한다면서요. 이건 난수 추첨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 똑같아요. 의사 아닌 사람한테 의사 시켜달라는 거 똑같은 거거든요. 안 되는 걸 갖고 할머니하고 아버지 불러가지고 안 됩니다. 그 얘기를 교육했다고요, 부대장이. 40분간. 그 얘기를 듣고 저는 이게 무슨 말이냐. 근데 알고 보니까 이상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내중 해명을 보니까 교육의 그 부대 가족은 다 모여놓고 강당에서 그런 유의 얘기를 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면 이거는 뉴스거리가 아니죠. 기사거리도 아니고. 이거를 기사화 시켜가지고 꼭 그 부정청탁하는 걸 막으려고 했다는 것처럼 보도되는 거는 사실은 좀 잘못된 전달 방식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예, 그냥 만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단순 문의였던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걸 갖다가 꼭 청탁을 했다고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그 수로를 쓰고 있는데 굉장히 부적절한 용어 사용을 통해서 이상하게 선정적으로 이슈를 만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좀 군대 관련된 얘기는 저는 뭐 군에 오래 근무를 했기 때문에 뭔가 좀 와닿으면 저 조금이라도 편을 들어줍니다. 근데 뭐 와닿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법적인 잣대에 봤을 때는. 그리고 대부분 보면 언론도 선정적으로 보도를 많이 하고 근데 그 내용 안에 들여다보면 법적으로 문제되거나 탈법이나 불법적인 요소는 예. 거의 없거나 적어 보이거든요.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요. 추미애 장관 아들의 차량 구매 의혹도 있네요.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장애가 있는 아버지 서성환 변호사와 99대 1비율로 공동지분을 설정했다. 예, 그 김도부원실에서 자동차 등록증이나 차량 등록 원부, 보험증권을 가지고 지금 의혹을 제기를 하면서 이게 뭐 절세를 위해서 꼼수를 쓴 거 아니냐. 지금 계속 그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모양인데. 2017년식 중고 K5 승용차를 샀는데 예, 그 이게 해당 절세를 위해서 꼼수를 부렸다. 예, 예. 그 뭐 1% 아버지 지분이 1%가 있는데 예, 그렇게 해서 세금 감면을 받고 또 공채 매입도 면제받은 건 아니냐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 아버지에 해당하는 서 변호사 요분 같은 경우는 실제로 다리를 못 쓰셔서 운전을 못하는 상황이고 예. 이동을 하려면 누군가 운전을 해줘야 되기 된다. 때문에 예. 지금 사실 추미애 장관이 국회의원 한 지가 몇 년이고 장관을 또 하시는 분인데 가족 공용 차량으로 쓰는 게 이 당시에 한 3년 된 K5 중고 차량을 사면서 예, 아들이 물론 지분이 더 많이 있긴 합니다만은 가족 공용으로 한 대를 쓰면서 요걸 갖다가 아버지 지분이 조금 더 적게 들어갔다라는 걸 가지고 이게 절세를 위한 꼼수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지 좀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뭐 이렇게까지 공격할 내용이 되나. 그리고 사실은 요거 얘기가 나왔다는 거는 거의 이제 선정적 보도 막바지 아닌가 요거까지 나왔을 때는. 예. 3년 된 K5 중고 승용차를 절세를 위해서 그렇게 구입한 거 아니냐. 네, 이걸 가지고. 예. 근데 이 문제는 그 검찰에 고발이 했으니까. 네. 수사해서 결과 나오면 그만 아닙니까? 수사를 참 이게 힘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얘기하지만 법리적으로
수사하는 입장에서 법에 따라서 수사를 하고 법에 따라서 기소를 하고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예. 지금 계속 얘기하지만 법리적으로 쉽지가 않아요. 예. 저희만 해도. 근데 수사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을 겁니다. 아니 법리적으로 안 되면 불기소 처리하면 되는 거고 법대로 하면 되잖아요. 야당하고 언론에서 난리가 나잖아요. 예. 그 난리를 치니까 지금 왜냐면 이게 9개월째 수사고 이게 그렇게 9개월 동안 끌 수사는 아닌 것 같은데. 그 한편으로는 뭐 이거는 근데 그냥 제 개인 제가 봤을 때는 뭐 우리 박지훈 변호사님 훨씬 잘 아시지만 그 외부에 나가서 진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군검찰에서 수사하는 게 아니라 민간검찰 수사다 보니까 외부에 나가서 진술하려면 진술할 소환 요구서를 가지고 기무부대 가서 보안성 검토 받아야 되고요. 문서 하나 밖에 나가려면 다 기무부대 보안성 검토를 받아야 되는데 그 보안성 검토가 빨리빨리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접수해놓고 한참 기다리거든요. 언제 오는지 물어보기도 좀 어렵고 그거 올 때마다 하나씩 밖에 나가도 된다고 할 때마다 진술하고 자료 제출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빨리빨리 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그래서 예. 지금 굉장히 끌고 있는데 빨리 이건 결론을 내주는 게 사회 혼란을 막기 위해서 더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추미애 장관이 허위사실 유포한 뭐 유튜브 등을 상대로 고발을 했다고 하는데 불륜설을 얘기했어요. 불륜설은 뭐예요? 이제 막장인 것 같습니다. 사실 불륜설을 인터넷에 올린 블로그 운영자 등이 있어서 4명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지금 고발장을 접수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3월 중순에 접수했는데 아직도 지금 수사 중이고요. 이게 지금 광진경찰서에 있고 비슷한 시기에 관악경찰서에도 이 불륜설을 유포해서 고발장이 접수된 사람이 19명이나 됐고요. 또 근데 이 중에서 9건은 피고발인 신원이 확인되지 않아 종결됐고 10건만 지금 피고발인 주거지 관할경찰서로 또 이첩된 그런 상황입니다. 사안들은 지금 23명이 고발이 됐는데 별다른 차이는 없습니다만은 굉장히 이것도 수사가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조국 전 장관 사태가 벌어진 지 1년이 됐네요. 지난해 9월 정경심 교수를 기소를 했으니까. 9월 6일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예, 9월 6일. 자, 재판 절차만 10개월째인데 일단 정경심 교수하고 조국 전 장관 재판은 끝나지는 않았고 조범동 씨 재판은 1심이 끝났죠. 그렇죠. 조범동 재판은 조범동 혐의는 인정이 됩니다. 예. 그 관련해서 본인이 코링크 피 관련해서 운영을 했고 또 횡령 부분이 인정이 돼서 징역이 선고가 됐고요. 다만 정경심 교수의 공범, 개입 부분, 투자 부분 이런 부분들은 무죄가 됐습니다. 예. 그 재판에서는요. 권력형 범죄도 아니다고 얘기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경심 교수의 재판이 크게 3가지 틀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 하나가 사모펀드고요. 2번째가 입시비리, 표창장 등 3번째가 이 관련된 증거 인멸인데 사모펀드는 거의 정리가 된 것 같고 표창장 같은 경우도 지금 대부분 정리가 된 것 같아요. 마지막에 조국 전 장관이 증언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마지막에 소환을 해서 하려고 했던 걸 봤을 때는 이제 대다수 재판은 막바지 이런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조범동 씨 재판에서 사모펀드는 무죄가 났고 네. 증거인멸은 유죄가 났죠. 그렇죠. 그리고 입시비리 표창장은 아직 한참 진행 중이고. 결과는 조금 있으면 나겠죠. 증거인멸 부분도 그 재판부에서는 우리는 이렇게 판단하지만 다른 재판부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다라고 또 여지를 남겼어요. 예. 그래서 그 부분도 기속력이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이제 남은 부분은 표창장이나 입시 관련된 부분인데 그게 정리가 되면 결심이 되고 판결이 선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아동 성범죄범 조두순의 출소가 100일도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국민들 불안도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 언제 출소합니까? 12월 13일입니다. 올해요. 징역 12년을 선고를 받았거든요. 이게 예. 2008년도입니다. 그래서 그때 검찰이 실수한 거죠? 형법을 적용했어요. 예. 그때 당시는 성폭력 방지법, 특별방지법이라고 그 법조항을 적용해야 돼요. 피해자가 어린이면 지금은 성폭력 처벌특례법인데 그리고 청소년이면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성인이면 형법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눠서 형이 다르거든요. 근데 형법을 적용했고 더 좀 심각한 문제는 주치 감경을 해줬습니다. 술을 먹었으니까 심신미약 아니냐. 그래서 좀 낮은 12년 형이 선고가 됐고요.
지금 기준으로 만약에 강간치상 성폭법상 강간치상이거든요. 저는 무기징역 정도 아니면 뭐 하여튼 중형이 될 것 같은데 그때는 어떻게든 뭐 적게 나왔기 때문에 올해 출소하네요 바로. 그러니까 이게 뭐 국민청원에까지도 올라갔습니다만 뭐 일사부재의 원칙도 안 있고 되죠. 안 되죠. 재판 끝났는데요. 재판 잘못한 사람 혹시 처벌 받았습니까? 판사요? 검사. 아니요. 안 받습니다 우리나라는. 판사는 어쩔 수가 없어요. 검사가 그렇게 올렸으니까. 판사도 뭐 직권으로 할 수 있죠. 할 수 있어요? 하려면 할 수 있죠. 예. 법률 적용하는 거니까요. 근데 어쨌든 현재 네.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전혀 없습니다. 안타깝네요. 예. 자,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지금 불안해하고 있는데 그래서 국회에서 일명 조두순법을 통과시키기도 했다고 하는데 이 조두순법은 뭡니까? 또 조두순법이라는 거는 이 전자장치, 위치 추적 전자장치에 대해서 원래는 1대1로 관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좀 밀착해서 성범죄자나 재범의 가능성이 큰 사람은 1대1로 관리하고 더 집중적으로 관리하겠다. 이 법인데요. 문제는 인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법은 지금 통과가 됐는데 현실적으로 운영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인원을 좀 증원시켜달라고 지금 교정당국에서 요청했는데 증원이 안 됐습니다. 3분의 1만 증원이 됐거든요. 그럼 결국은 1대1로 관리 감독을 할 만한 인원이 안 되기 때문에 법 현실하고 좀 맞지 않는 상황이 생길 것 같습니다. 예. 이 전자 발찌를 찬 범죄자들의 재범률이 어쨌든 특히 성범죄자들 그렇죠. 재범률이 높기 때문에 그걸 좀 어째 강력히 대처하자. 근데 역시 문제는 인원이군요. 인력 너무 부족이 모자랍니다. 있기 때문에. 예. 예. 보면 성폭력 사범은 2.1% 재범률이. 예. 근데 비전자 감독 대상자는 14.1%. 훨씬 높죠. 훨씬 강도 사범 이런 것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성범죄자 재범을 막을 다른 대안은 없는지 좀 고민해 볼 시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